두 분이 친구라고요?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10살은 차이 나는 자매 같으신데요? 요즘 어딜 가도 이 소리 들어요. 사실 비밀이 하나 있긴 한데요. 설마 무슨 시술 받으셨어요? 그럴 줄 알았죠? 아니에요. 이건 남편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호호. 에이, 혼자만 알지 말고 저도 좀 알려줘요. 바세린이 좋다는 건 아시죠? 근데 여기에 이것 한 방울만 섞어 바르면 손이랑 목주름이 정말 귀신같이 사라져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강문수입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얼마 전 제 아내와 친구가 약국에서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두 사람은 동갑인데 약사님이 제 아내를 훨씬 어린 동생으로 착각했죠. 사실 제 아내는 병원에서 시술도 여러 번 받았지만 정말 피부가 달라진 건 제가 알려준 바세린 활용법을 실천하면서부터였습니다. 3,000원짜리 바세린 한 통으로 10만원짜리 고급 화장품 이상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오늘 그 비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거칠고 주름진 손이 부끄러워 누군가와 손잡는 게 꺼려지신 적 있나요? 목주름이 신경 쓰여서 늘 목이 가려지는 옷만 고르시진 않으셨나요? 크게 웃으면 눈가나 팔자에 주름이 더 깊어질까봐 웃음조차 조심하게 되진 않으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바세린 활용법을 실천하시면 피부 주름과 건조함, 가려움은 물론 손과 발의 갈라짐까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 소개할 3중 보습법은 바세린의 효능을 3배로 끌어올리는 핵심인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피부 나이 10년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방법을 모르고 넘기신다면 지금의 피부 고민은 더 깊어지고 시간과 돈은 계속 낭비될 수 있습니다. 지혜발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꼭 함께 해주세요. 요즘 거울을 보면 괜히 마음이 착잡해지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눈가엔 주름이 더 많아졌고 입가도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괜히 손거울을 내려놓게 됩니다. 세수를 하고 나면 얼굴이 당기고 로션을 아무리 발라도 금세 말라버려서 내 피부가 왜 이러지 하고 혼잣말이 새어 나올 때도 있죠. 정미자 여사님도 그랬습니다. 손주가 놀러 왔을 때 손을 꼭 잡아줬더니 할머니 손,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요? 그 말에 그냥 웃어 넘기셨지만 속으론 뭔가 울컥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손주가 놀러 와도 괜히 뜨개질하는 척하면서 손을 감추셨다고 하셨죠. 사실 이런 일은 누구나 겪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달라지듯 피부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 변화를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내 피부가 유독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자책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이가 들면 기름기, 즉 피지 분비가 줄어듭니다. 젊었을 땐 세수를 해도 반질반질하던 피부가 60대가 되면 그 기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기름이 없으니 피부가 금방 말라버리고 각질이 잘 생기고 주름이 깊어지는 거죠. 두 번째,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을 땐 3, 4주면 피부가 새로 태어났는데 이젠 한 달이 지나도 상처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레이저 시술 같은 걸 받아도 생각보다 효과가 오래 안 가고 금방 또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피부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이 얇은 막이 우리 피부를 외부 자극에서 지켜주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헐거워져서 햇볕만 조금 받아도 따갑고 찬바람만 쐬어도 얼굴이 시큰거리고 피부가 금방 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변화가 겹치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금세 말라버리고 매일 로션을 발라도 피부가 거칠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정미자 여사님처럼 이 나이에 뭐가 바뀌겠어. 하셨던 분도 작은 습관 하나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매일 밤 세안한 후 물기를 수건으로 다 닦아내지 않고 살짝 촉촉할 때 집에 있는 로션을 충분히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쌀알 만큼 떠서
손가락 끝으로 비벼서 살살 녹여 얼굴에 얇게 덮듯이 바르셨습니다. 하루 이틀은 별 차이를 못 느끼셨지만 일주일, 열흘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덜 당기고 화장도 훨씬 잘 먹는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손주가 다시 손을 잡으며 할머니, 오늘은 손이 부드럽다. 하고 웃어줬고 그 말에 여사님도 처음으로 거울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피부는 정직합니다. 수분만 잘 잡아주고 바람과 자극에서 잘 막아주면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다시 살아납니다. 무조건 비싼 화장품, 무조건 시술이 정답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꾸준히 바르는 그 작은 습관이 거울 속 얼굴을 바꾸고 사람 앞에서 웃는 내 모습을 바꾸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마음을 바꿔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피부가 다시 살아나기 제일 좋은 때입니다. 지금 손등을 한번 만져보세요. 거칠고 푸석한 느낌이 있다면 이제 시작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세린이 좋다더라는 말은 익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써보면 생각보다 별 효과를 못 느끼셨던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나는 매일 발랐는데 왜 그대로지? 바세린만으론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피부과를 찾으시는 어르신들 중에 바세린을 꾸준히 썼는데도 손이 계속 갈라지고 피부가 당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세린은 기본적으로 막을 씌우는 역할입니다.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날아가지 않게 지켜주는 거죠. 하지만 애초에 피부 안에 수분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바세린으로 덮어도 막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바세린은 단독으로 쓰기보다 앞에 수분과 영양을 먼저 채워주고 그 위에 얇게 덮어주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걸 저희는 3중 보습법이라고 부릅니다. 수분, 영양, 밀봉. 이 세 단계를 순서대로 해주는 것만으로도 피부의 보습력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오이자 할머니는 손이 심하게 거칠었습니다. 평생 농사일을 하시며 맨손으로 땅을 일구셨고 겨울만 되면 손등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건조함이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바세린을 발라보라고 하니 매일 밤 손등에 듬뿍 발랐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별 차이가 없어서 결국 나는 바세린 체질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셨죠. 그때 제가 3중 보습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가서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고 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습 로션을 먼저 바릅니다. 그 다음 쌀알만큼 덜어놓은 바세린을 손끝으로 녹여서 얇게 덮듯이 발라줍니다. 마지막으로는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는 거죠. 처음엔 귀찮아 하셨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손등이 부드러워졌고 갈라졌던 부위도 새살이 올라왔습니다. 무엇보다 손주가 할머니 손이 예전 같지 않아. 맨들맨들해졌어. 하고 장난을 치며 손을 더 자주 잡아줬다고 하셨습니다. 피부는 우리가 돌보는 만큼 반응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피부는 보호막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수분과 영양을 먼저 채우고 그 위에 막아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 한 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은자 여사님은 목주름이 신경 쓰이셔서 항상 스카프를 하고 다니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효과가 없었고 레이저 시술을 알아보시던 참이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같았습니다. 샤워 후 물기를 다 닦지 않은 상태에서 에센스를 바르고 목에도 크림을 꼼꼼히 바른 뒤 바세린을 정말 얇게 펴 발라주시는 거였습니다. 2달쯤 지났을 무렵 여사님은 처음으로 스카프 없이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언니 요즘 뭐 했어? 목이 탱탱하네? 하고 말하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뻤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들면 피부는 어쩔 수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방법만 제대로 알면 그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바세린을 써보셨는데도 효과가 없으셨다면 혹시 순서를 바꾸셨던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물은 없는데 뚜껑만 덮어두면 말라버리듯 피부도 안에 수분과 영양이 없으면 바세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순서 꼭 기억해 주세요. 세안이나 샤워 후 물기가 있을 때 보습 크림 또는 로션, 바세린을 얇게 밀봉. 이 3단계 보습법만 지켜도 피부가 다시 편안해지고 건조함에서 벗어나며 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됩니다. 피부는 나이보다 습관을 더 많이 닮아갑니다. 하루 3분 그 습관이 바뀌면 3년 전의 피부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세린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방법이야말로 제 아내를 10살은 더 젊어 보이게 만든 진짜 비법입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 꼭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 조합을 알고 나면 바세린 하나만 바르던 지난 날이 아깝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바세린은 피부 표면의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보호막을 씌우려면 안에 먼저 채워 넣을 것이 있어야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 비밀 재료는 바로 꿀입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이자 항균 효과가 뛰어나서 예전부터 얼굴 팩이나 손 보습제로 많이 쓰여 왔습니다. 저희 병원 환자 중 78세 김옥희 여사님은 손등이 유난히 건조해서 늘 트고 갈라졌습니다. 하루는 손주가 할머니 손이 까끌까끌하다고 말하자 여사님은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꽤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때 알려드린 게 꿀과 바세린 조합이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잘 씻은 손에 꿀을 아주 얇게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덧바른 다음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는 거죠. 사흘 만에 손이 덜 따갑고 덜 가려워졌고 일주일 후엔 거칠던 손등이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손주가 다시 손을 잡고 놀자며 웃어줬을 때 여사님도 같이 웃으셨답니다. 꿀은 피부에 수분을 끌어당겨 머물게 하고 바세린은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밀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꿀로 채우고 바세린으로 덮는 조합이 핵심인 셈이죠. 두 번째 비밀 재료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고대부터 피부 미용에 널리 쓰여 온 자연 식물성 오일로 특히 팔꿈치나 무릎, 발꿈치처럼 피부가 두꺼운 부위에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 81세 김영태 어르신은 발뒤꿈치가 갈라져서 걸을 때마다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목욕 후 물기가 살짝 아 있는 상태에서 올리브유 한두 방울을 바르고 바세린을 덮듯이 얇게 바른 다음 양말 신고 주무셔 보시라고요. 일주일도 안 돼서 어르신은 더 이상 발이 따갑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겨울철 냉기도 줄어들고 갈라짐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리브유는 피부 깊숙이 침투해 양을 채워주고 바세린은 그 영양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이 두 재료는 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화학 성분 걱정 없이 쓸 수 있어 시니어 분들께도 참 좋은 조합입니다. 이 영상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댓글 요즘 자주 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꿀과 바세린, 올리브유와 바세린 조합에 있습니다. 손과 입가엔 꿀과 바세린, 발뒤꿈치와 무릎, 팔꿈치엔 올리브유와 바세린. 이렇게 부위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두 조합 모두 자기 전, 세안이나 샤워 후 피부에 수분이 살짝 남아있을 때 쓰시는 게 가장 좋고 바세린은 반드시 얇게 쌀알만큼만 녹여서 펴 발라주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피부를 바꾸고 삶까지 바꾸는 걸 보며 저는 늘 느낍니다. 피부는 정직하다는 걸요. 이제 바세린 그냥 바르지 마세요. 채우고 덮어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지금까지 모르셨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바세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세린이 피부에 좋다는 얘기를 들은 뒤
어떤 분은 얼굴 전체에 매일 듬뿍 바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볼에 좁쌀 같은 트러블이 생기고 이마에 뾰루지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죠? 바세린이 좋다며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세린은 보호막입니다. 속에 뭐가 있든 없든 그 위를 덮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피지가 많은 피부나 열감이 있는 염증성 피부 혹은 땀과 기름이 잘 차는 부위에 바세린을 두껍게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던 노폐물과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트러블이 생기고 모공이 막히며 오히려 피부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겁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얼굴에 기름기가 많고 여드름이 자주 나는 지성 피부입니다. 둘째, 홍조나 염증이 자주 올라오는 민감성 피부입니다. 셋째, 이미 모공이 넓고 모낭염이 반복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바세린을 넓게, 많이, 자주 바르기보단 작은 부위에만 얇게 테스트하듯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눈가나 입가처럼 건조하지만 피지가 적은 곳에만 쌀알 한 톨만큼 발라보시고 하루 이틀 피부 반응을 지켜보세요.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세린은 반드시 세안 후 깨끗한 피부 위에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닦은 얼굴, 땀이 난 피부, 메이크업이 덜 지워진 상태에 바세린을 바르면 모든 이물질까지 밀봉하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속눈썹에 바세린을 발라 윤기를 낸다고 하셨는데 이 역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눈가 주변은 피부가 가장 얇고 눈 점막과 가까워 조금만 들어가도 이물감이나 눈꺼풀염증, 결막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입술에 바세린을 듬뿍 바르신 채로 바로 주무셨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입 주변이 간지럽고 따갑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베개에 묻은 먼지나 오염물이 바세린 위에 그대로 붙은 채 피부에 밀착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바세린을 바를 땐 꼭 잘 씻은 후 마른 얼굴에 얇게, 그리고 자기 전이라면 깨끗한 침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바세린은 지금 생긴 상처나 골문 부위에는 절대 바르면 안 됩니다. 상처가 덜 아물었을 때 바르면 안에 염증이 갇혀버려 오히려 덧나고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상처엔 상처 전용 연고, 바세린은 그 이후 단계, 즉 상처가 아물고 피부 재생 단계에서만 쓰셔야 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바세린은 기적이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잘 쓰면 큰 도움이 되지만 아무 데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바르면 되려 고생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항상 같습니다. 얇게, 깨끗하게, 적절한 부위에만. 이 원칙만 지키셔도 바세린은 든든한 피부 지킴이가 되어줄 겁니다. 다음으로는 바세린을 피부에 오래 남겨두는 착한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더하시면 바세린의 효과는 훨씬 오래가고 피부는 한층 더 부드럽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피부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바세린을 써도 어떤 분은 정말 좋아졌어요 하고 감탄하시고 어떤 분은 글쎄요, 저는 별 효과를 못 느끼겠던데요 라고 하십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바르느냐뿐 아니라 그 효과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바세린의 좋은 효과를 오래 확실하게 가져가기 위한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착한 습관 3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건 대신 손으로 물기를 닦아내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안이나 샤워 후 수건으로 얼굴을 팍팍 닦으십니다. 그런데 그게 피부엔 가장 안 좋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60대 이후에 피부는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수건의 마찰만으로도 표피가 손상되고 그로 인해 주름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건을 자주 빨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해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손바닥을 이용해 얼굴에 남은 물기를 살살 눌러서 제거해 보세요. 물기가 피부에 살짝 남아있는 상태에서
로션과 바세린을 바르면 수분이 그대로 잠기면서 보습력이 훨씬 오래 갑니다. 두 번째는 자기 전 피부에 말 걸기 습관입니다. 이건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습관을 가진 분들이 피부에 더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하게 됩니다. 밤에 거울을 보며 오늘도 고생 많았지? 내일은 좀 더 촉촉하게 탄력 있게 가보자. 이렇게 속삭이며 바세린을 바르시는 겁니다. 이 단순한 행위 하나가 나 자신을 돌보는 감정적인 루틴이 되고 결국은 피부도 그만큼 더 좋아집니다. 피부는 우리의 감정을 반영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아끼면 얼굴도 그만큼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침대 옆 바세린 습관입니다. 피부가 가장 건조해지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잠자는 동안입니다. 온풍기, 전기장판, 실내 공기 건조함은 우리가 자는 사이에 피부 속 수분을 싹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권합니다. 바세린을 꼭 침대 옆에 두세요. 로션 바르기 귀찮은 날도,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할 날도 바세린만이라도 한번 문질러 주면 그날 피부는 덜 상하고 덜 메말라갑니다. 손등, 입가, 목주름 딱 3군데만이라도 바르고 자는 습관. 이게 나중엔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그냥 누웠는데 옆에 있던 바세린이 눈에 밝혀서 손에만 살짝 바르고 잤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 손이 안 따가운 게 느껴졌어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이게 진짜 되는 거구나.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바세린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어떤 화장품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다시금 확신하게 됐습니다. 피부는 나이보다 태도를 더 많이 기억합니다. 매일 조금씩 작게라도 돌봐주는 그 손길이 몇십만 원짜리 크림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수건 대신 손, 잠들기 전 한마디, 침대 옆 바세린. 이 3가지 착한 습관 지금부터 따라 해보시면 당신의 피부도 하루하루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세린 하나로 달라진 피부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습관과 조합, 단순하지만 실천하면 정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주름이 걱정되던 손, 웃기 두려웠던 입가, 거울 보기 싫던 아침이 다시 자신감 넘치는 일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그냥 넘기신다면 당신의 피부는 지금보다 더 빠르게 건조해지고 매일 쓰는 화장품과 시간은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피부는 기다려주지 않지만 정성에는 분명히 응답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혜발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혹시 직접 써보신 바세린 활용 꿀팁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중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